오늘장 좀 지치실 겁니다. 후반까지 분위기 안 좋은데요. 지수 좀 보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좀 빨간불 좀 봤으면 했는데 여기에 반응이 없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0.17% 마이너스권이고 2404.6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 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빠지는 폭이 크지는 않는데 장중에 우리가 1% 넘게 오르면서 2450선 근방의 숫자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국면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한 것은 코스닥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 정도 급반등 나오면서 이제 좀 바닥인가 보다, 한시름 덜었나 보다 했는데요. 아닌가 봅니다. 오늘 그 이상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도 장 초반에 좋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서 더 의아하실 겁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많이 빠지네요. 2.7%가량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794.31포인트, 7개월여 만에 800선에서 700선 라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22포인트 하락, 그리고 고점 대비로 그 변동폭을 보자면 오늘 30포인트나 좀 밀려 10월 10일 화요일장 이렇게 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은 좀 다소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번 주는 오늘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남은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장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주변국 증시 대비로 우리가 왜 이렇게 약했던 건지, 뭐 수급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연말에 양도세 이슈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국 증시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국은 괜찮습니다. 먼저 마무리된 일본 증시부터 볼게요. 일본 증시 어제 우리와 함께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일본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약간 좀 반등 움직임 나타내니까 일본 증시는 급등 마감인데요. 2.43% 급등했습니다. 31,746.53엔대 거래를 마치면서 일본 증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강후 약입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구간 저점을 낮추고 있는 패턴인데요. 다만 낙폭이 우리만큼 깊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비구이 위한 키워드가 다시 나옵니다. 중국 1위의 부동산 업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현재 디폴트가 거의 임박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힌 모습 가운데서 오늘장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0.63% 하락으로 3077.3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족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큼 많이 밀리진 않죠. 홍콩 항생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마이너스권 보여주다가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거든요. 홍콩 항생은 그래도 좀 버티네요. 강보합권 정도로 현재는 플러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다소 좀 온도 차이 있지만 이렇게 뭐 우리 증시처럼 크게 밀리는 아시아 증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이 더 의아한 것은 환시가 조용했습니다. 거의 환율 움직임 없었거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다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변동폭도 크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변동폭도 1,350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1,344원에서 1,351원 정도의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죠. 40전 정도 하락입니다. 1,349원 50전에 거래 마치면서 환시도 괜찮고 아시아 증시 괜찮은데 우리만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연휴를 쉬고 돌아왔더니 또다시 급락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 속에 특히나 유독 크게 위기감을 맞았던 우리 증시죠.
특히 이 중에서도 코스닥의 낙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26% 내려갔고요. 포인트로 6.15포인트를 내렸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2,400선은 그래도 지켜줬습니다. 2,402.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미증시의 분위기 이어받는 듯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9시 반에 2,448포인트, 저 때의 고점을 찍고 나서 그대로 쭉 밀리게 됐습니다.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장 후반의 저점은 2,402포인트로 나왔고요. 저점 그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사들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 쪽에서 5,800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 2,0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개인 3,7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 보시면 의료 정밀입니다. 3.25% 밀렸는데 요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급락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입니다. 2.97% 밀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거의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철강 금속도 3% 가까이 밀렸죠. 역시 대표 종목인 포스코의 약세 덕분이었습니다. 2.87%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운수창고가 2% 빠졌고 섬유의복 1.74%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통신업종입니다. 이쪽이 2% 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지수의 이런 약세 흐름 속에 방어적인 성격이죠. 이 통신 3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통신업종, 업종 지수 자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가스업이라든지 비금속 광물업종 이쪽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죠. 역시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입니다. 유가와 가스 관련주들의 급등세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업종 지수가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증권업종도 오늘 장에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0.8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잘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윗골이 꽤 달았습니다. 삼성전자 0.61% 상승으로 66,4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장중에 상승권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역시 좀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0.75% 약세입니다. 종가는 119,5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의 약세, 특히 오늘장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유일하게 좀 올라왔는데 좋아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간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그나마 오늘 버텨준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포스코 홀딩스는 4% 밀었죠. 49만 3천 원,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삼성 SDI 이쪽에서는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87% 오르면서 49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깊었죠. 5.56% 급락하면서 31만 4,5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동안 강세였던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에서 약세를 좀 보여줬던 반면에 강했던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요. 역시 고배당 은행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역시 부각이 됩니다. KB금융이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KB금융은 전장 대비 1.4% 올리면서 56,600원의 장을 마쳤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특히 좀 좋았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무사인 ISS가 합병 찬성 의견을 제시를 했죠. 자, 게다가 이번에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무사입니다. 글래스 루이스에서 찬성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오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윗골이 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2% 넘게 올렸고요. 14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슈. 이로 인한 우려감이 우리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했습니다. 관련주들을 하나씩 좀 보시면요. 자, 먼저 중동 지역의 리스크에는 늘상 따라다니는 국제 유가 관련된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 주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상한가입니다. 급등률와 26% 이렇게 좀처럼 보기 힘든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자, 거기다가 코스닥에서 흥구석유 역시 상한가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도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유난히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덩달아 가스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게 확인됐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면 대성에너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대성산업도 급등을 했고요. SH에너지화학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입니다. 이 밖에 경동도시가스와 서울가스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코스닥에서 GS2도 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27% 급등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쟁 이슈다 보니까 방산주들의 급등세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한화시스템, 현대 로템 같은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 역시 강한 모습이었는데 고점 대비로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LIG 넥스원이나 풍산 같은 중형주들의 흐름도 강세였죠. 그런데 역시나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컸습니다. 해인과 휴니드 그리고 퍼스텍 여기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솟구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의 방산주들도 보시면 대성하이텍 같은 종목이 이스라엘의 최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매수세가 좀 상당히 몰렸습니다. 대성하이텍은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8,87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빅텍 상한가, 스페고가 24%, 한일난조 15% 오르면서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급등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급락으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죠. 정장 대비 2.6% 급락했고요. 포인트로 2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결국 800포인트도 무너지면서 종가는 795포인트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분목톡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똑같습니다. 10시 반에 고점을 823포인트로 찍고 나서 계속 끝까지 내려갔죠. 장 후반의 저점이 792포인트까지 확인됐고요. 결국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 장중에 상당히 어지러웠죠. 이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로 좀 가는 흐름이었고 개인이 장 후반에 매도가 좀 쏟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만 개인 쪽에서 659억 원 순 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코스닥의 낙폭이 유독 컸던 주된 이유가 2차 전지의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고점 대비 60%가 넘게 빠졌고요. 오늘장 종가 22만 3천 원이 기록됐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더 크게 내려왔습니다. 앞자리 7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7월달 폭등했던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게 됐고요. 오늘 6% 넘게 내려오면서 78만 6천 원이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코 DX와 LNF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나란히 3에서 4%대 약세였고 LNF는 특히나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역시 거래소처럼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나마 상승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헬스케어 3% 넘게 올랐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1% 오르면서 65,7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인데 주가 흐름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였습니다. JYP 엔터도 그렇지만 특히 SM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SM 종가 보겠습니다. 6.67% 급락하면서 11만 7,500원에 오늘장 종가 썼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아래쪽에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인 HPSP와 리노공업 뚜렷한 하락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증시가 뒤숭숭한 가운데 전거래일에 이어서 몇몇 테마주들이 반짝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였는데요. 오늘은 이 모두 강한 것도 아니었고 뒷심도 약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자,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상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로 알려진 LK99의 검증 결과를 정리한 백서가 이달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죠.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윗골이 좀 상당히 달았고요. 하락으로 돌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성 델타테크 12% 급등했죠. 유독 이 종목이 요즘엔 계속 좋습니다. 62,700원에 장 마쳤고요. 서남이 9%대 강세, 덕성 2% 올렸지만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4.3% 내리면서 8,69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인데 최근에는 지난 6일이었죠. 일명 양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오늘도 나왔는데 역시나 여기도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고요. 하락으로 돌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면 우리로가 18%대 이쪽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CQ센 8% 강세였고요. 엑스게이트 5% 올랐습니다만 윗꼬리 상당히 달았습니다. 그리고 코위버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장을 마쳤고 KCS나 PPI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돌렸고 낙폭이 상당히 깊어지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KCS는 8% 내리면서 7,350원, PPI는 3%대 약세 속에 2,7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